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경만큼 분위기를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남입니다. 작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구매한 패션 아이템, 올해 가장 처음으로 카드값을 지불해야 될 패션 아이템, 그게 어떤 건지를 체크해 보니까 이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제가 작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바로 투브릿지라고 불리는 이 더블 브릿지의 안경인데요. 이 제품을 구매한 김에 오늘 이 투브릿지 안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투브릿지 안경을 접한 건 젊은 시절의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들은 이런 커다란 안경을 쓰는 게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경은 뭐야? 라고 여쭤보면 잠자리 안경? 그 당시에는 이런 잠자리 안경이 유행이었어. 이런 답변을 해주시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 세대, 우리보다 한참 윗세대에 유행을 했던 어떤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패션 쪽에서는 이 올드하다라는 걸 레트로한 감성으로 풀어내는 그런 멋진 기술이 있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구찌를 이끌었었던 알레산드로 미켈레 컬렉션을 보면 굉장히 레트로했었고, 이런 레트로한 감성을 좀 더 짙게 만들어주고자 투브릿지 안경을 활용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찌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이런 레트로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하면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컨템퍼러리 브랜드들도 비슷한 제품들을 출시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제품들을 대중들은 새로운 트렌드로 또 받아들이면서 옛 것을 거부감 없이 즐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투브릿지 안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올드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5, 16년부터 시작된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구찌 컬렉션을 보면서 투브릿지 안경이 올드한 게 아니라 트렌디하고 세련되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안경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뿔테 형태로 된 거는 너무 두껍고 너무 크고 그걸 착용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얇은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투브릿지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일반적인 안경들보다 더 자주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투브릿지 형태의 안경을 굉장히 자주 쓰고 나와요. 그럴 정도로 그냥 눈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안경의 형태가 저에게 있어서 투브릿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투브릿지는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시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투브릿지 안경은 힘들이지 않고 나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싹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마법과 같은 아이템이에요. 오늘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4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마이키타의 민투입니다. 키타는 독일어로 유치원을 뜻하고, 이 브랜드의 첫 작업장의 위치가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을 마이키타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유치원, 나의 작업장, 이런 뜻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나의 하우스 안에서 모든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메이드 인 젊은이 브랜드입니다. 저의 안경 라이프에서 가장 큰 변환점을 준 브랜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린드버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모르텐을 착용해 보기 전에는 주로 뿔테 위주로 구매를 했었는데, 이 모르텐을 착용해 본 후로부터는 확실히 라이트하고 편안한 소재, 이런 착용감 위주로 구매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디자인이 너무나 심플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디자인적인 멋이 잘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마이키타는 린드버그에 필적할 만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적인 멋이 한 스푼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제가 가장 원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마이키타 브랜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항상 안경점에 가서 몇 개 브랜드를 고르게 되면 그 중에 마이키타는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착용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고, 이게 힌트입니다. 만약에 이런 투브릿지 형태가 너무 선글라스의 형태 같아서 내가 일반적인 안경으로 활용하기 아직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처럼 이렇게 변색 렌즈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밖에 있을 때는 선글라스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상태로 렌즈의 색이 빠지면서 일반적인 안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만약에 끝까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선글라스 렌즈를 넣어서 아예 선글라스로 활용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매를 망설였던 점이나 어떤 그 구매가 어려웠던 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보험이 되죠. 그래서 선글라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투브릿지의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는 49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하지만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고요. 저 역시도 이걸 구매할 때 혹시나 내가 이걸 안경으로 활용을 잘 안 하게 된다면 선글라스 렌즈를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안경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글라스를 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분들은 안경을 안 쓰고 있다가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를 썼다 벗으시면 되는데 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경을 벗고 선글라스를 끼면 또 안경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저는 아무튼 이 투브릿지에 굉장히 편안하게 적응을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대신 변색 렌즈를 넣어서 이거를 그냥 이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투브릿지에 처음 도전하실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있게끔 해서 선글라스로서의 어떤 보험을 들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형태의 완전 안경으로만 활용할 수 있을 법한 사이즈를 고르시면 적응을 못 하실 경우에 사실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오프라인에 가서 써보시면서 나는 이 정도 사이즈는 선글라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같은 브랜드의 클라스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골드 컬러의 원형 프레임을 워낙 잘 쓰고 있었어서 조금 다른 형태를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 실버 컬러의 약간은 각져 있는 사각 프레임이 눈에 들어와서 써보고 바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착용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썼을 때의 어떤 느낌이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과 매우 닮아 있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잘 썼던 제품이에요. 지금도 계속 잘 쓰고 있고 뭐 여러모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투브릿지 안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 친구도 저와 완전히 똑같은 모델을 구매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쁜 모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가로의 길이가 깁니다. 아까 거보다 1mm가 더 긴 50mm를 가지고 있지만 렌즈의 세로폭이 아까 이 민투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은 더 작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쓸 때보다 이 제품을 썼을 때 더 작은 안경을 썼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버 컬러이기 때문에 골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용성이 좀 더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뮤지컬을 부르신 임상아 그분이 이 안경을 쓰셔서 나름의 인지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상당히 추천드릴 법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하프만의 뉴마이스터의 제품이고 이 브랜드는 하프만 형제와 장피에르 뉴마이스터가 마이키타를 떠난 후 2016년에 설립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콘웨이라는 모델을 구매했었고 약간은 작은 듯한 더블 브릿지의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저는 스테파노 필라티의 많은 사진들을 보고서 갖고 싶었었어요. 물론 그분이 이 똑같은 제품을 쓴 건 아니고 그분은 무태의 더블 브릿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쓰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작은 형태의 더블 브릿지가 상당히 매력적이구나. 얼굴에 잘 맞는 더블 브릿지 안경을 하나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 제품을 발견했었습니다. 사실 알렘의 안경을 보려고 갔었다가 이제 이 하프만의 뉴마이스터를 발견하고 써보게 됐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같이 구매를 하게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얼굴에 훨씬 더 잘 맞고 작은 듯한 그런 형태의 더블 브릿지 안경이고 컨템포러리한 착장을 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느껴졌었습니다. 사실 작으면 조금 더 클래식한 타입에 어울릴 법한데 이상하게 그 스테파노 필라티의 착장이나 스타일링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컨템포러리하게 좀 느껴지는 경향도 있어요. 뭐 저만의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클래식한 착장을 할 때 뭐 꼭 안 쓴다 이런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은 루즈한 타입의 어떤 컨템포러리한 착장을 할 때 주로 제가 찾게 되는 그런 안경입니다. 렌즈 폭은 48mm로 다소 이런 형태의 안경치고는 작다고 느껴졌었기 때문에 얼굴에 더 잘 안착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더블 브릿지 중에 위에 위치해 있는 이 탑 브릿지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써왔던 이런 직선적인 탑 브릿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줬었기 때문에 더 디자인적으로 끌렸었던 것 같아요. 작은 형태이면서 이렇게 탑 브릿지가 살짝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아름다움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었던 그런 하프만 앤 뉴마이스터의 콘웨이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반 7285의 191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투브릿지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다시 클래식한 착장을 좀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 착장에는 제가 쓰는 안경들이 대부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경들이 이제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클래식한 착장을 할 때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멋진 안경이 하나쯤 추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지면서 클래식한 착장에 알맞게끔 안경의 렌즈가 작은 것 이렇게 두 가지의 구매 포인트를 두고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발견하게 되고 구매했었던 제품이에요. 쓴 모습을 보여드리면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투브릿지와는 확연히 다른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클래식한 착장을 할 때 굉장히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컬러도 뭐랄까요, 약간 샴페인 골드? 굉장히 밝고 라이트하면서 은은한 골드 컬러. 그래서 전체적인 착장을 해칠 법하게 굉장히 노랗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작고 잘 안착되고, 그리고 제가 중시하는 착용감 면에서도 물론 린드버그나 마이키타보다는 떨어지지만 충분히 쓸 법하게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착을 해보고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만한 걸 이 가격에 구매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고 구매를 했었던 저의 작년 마지막 패션 아이템 구입 목록이 이 제품이었습니다. 아이반 7285, 이 7285 브랜드명은 72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됐고 85년도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안경 제조 기술이 너무 좋아서 미국의 올리버 피플스가 이 아이반에게 자신들의 안경을 OEM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85년도부터 자신들의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해가 85년도. 그래서 72년도와 85년도가 아이반 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해였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큰 형태의 투브릿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작은 형태의 투브릿지는 절대 시도도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쓴 모습을 보시면 일반적인 안경과 크게 다른 이질감을 느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디테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적응의 기간이 약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시는 아니면 혹은 자주 가시는 그런 단골 아이웨어 샵에 들리셔서 투브릿지 형태를 마구 써보세요. 막 써보시고 자주 써보시고, 그리고 사진 찍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쓴 모습을 사진 찍어가지고 가져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좀 보시면서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으실 때 이런 투브릿지 안경으로 한번 해보시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더블 브릿지 안경, 투브릿지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경만큼 분위기를 쉽게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사실 남자들에게 머플러나 스카프 이런 추가적인 아이템들이 있겠지만, 겨울에 물론 머플러들은 많이 하시겠지만 스카프는 이 투브릿지 안경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 있게 느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브릿지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실제로 제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위기 쇄신을 조금 원하신다면 아무튼 이 투브릿지 안경을 시착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